그럼 여러 사회적 약자분들을 돕기 위해 활동해온 과정에 더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더하며 돈을 벌기 위해 밟아온 삶의 과정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대학교에 다닐 때, 군대에 입다해 복무할 때, 제대 후 복학을 했을 때, 취업하여 직장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은 교육자 및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더하며 돈을 버는 상황을 가지는 데 있어 저에게도 지나온 여러 일들이 삶에서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는 많이 먹어서 비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삶에는요, 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다 잘하고 그 가운데 아무런 삶에 힘든 일이 없었다. 보통 우리 삶을 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나온 과정들마다 잘했다 여긴 것과 또 못했다 여긴 것을 구분지어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나온 삶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아쉬웠다고 생각이 드는 것으로 저는 능동적인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누군가 시켜야 하거나 아니면 이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하는 수동적인 공부를 했어요. 또한 공부를 함에 있어 썩나은 공부법을 이용해 공부를 했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이 공부법에 관한 책을 읽고 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맞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알은 뒤에 저의 경우와 비교해 생각을 해보니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맞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12년 동안 한 번도 학교에 결석을 한 적이 없어요. 이는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긴 한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서 개근상을 탄 경험은 제게 성실하게 살아감의 태도가 몸에 배이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이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모님의 지원은 저에게 또한 큰 힘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모님의 지원은 제가 태어날 때 선택을 했거나 또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기에 이후에 청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어요. 대학교와 관련해 저는 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참 머리가 개성이 있죠. 대학교 1, 2학년 때 저는 이렇게 스타일을 꾸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것과 관련해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수능 보기 전 고3 여름방학 때 이과에서 문과로 진로를 바꾸었어요. 이과에서 갈 수 있는 길을 생각했을 때 제가 전공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마음에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방향의 진로를 뚜렷이 정할 수 없다면 일단 외국어를 배우며 진로를 더 탐색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을 본 점수로 갈 수 있고 또 세계 제2의 공용어가 스페인어였기에 스페인어과를 전공으로 택해 입학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공부에만 집중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성격이 내성적이지도 않지만 최대한 많이 새로운 경험을 대학생을 하면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과대표, 공인학회, 동아리 등 다양한 교내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졸업 후에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서는 요리를 했는데요. 요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보직이 취사병으로 선정이 돼서 부대에 배치가 되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 생활을 하며 제가 가진 단점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가운데 저는 저보다 능력이 적다 생각하는 상급자에 대해서 이 존중을 하는 모습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단점 때문에 사업체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것이 더 몸에 맞는 옷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기에 잘한 점은 취사병으로 있으니 이 100가지 정도 요리를 배울 수 있더라고요. 또 자유시간에는 꾸준히 독서를 해서 이 150권 정도의 책을 읽고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2년간의 군복무 후 2007년 1월에 저는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시대에 큰 변화가 있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웹 2.0이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참여, 공유, 개방을 주요 키워드로 하여 블로그, 카페, UGC가 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는 일들이 생기며 이때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상황에 맞춰 저는 이 대학교 밖에서 진행된 외부 단체의 세미나에 참석 후에 운영진이 되었고 그 뒤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학교의 대학생분들과 힘을 모아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세미나를 열고 함께 운영하게 돼요. 이 단체에서 활동하며 가진 아쉬움 중 하나는 저는 교환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걸 포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교환학생을 못 간 뒤에 이 전공이 스페인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학연수로 다녀온 사람들과 비교해 스페인어 실력이 높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학점도 잘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몰입해서 이 단체 안에서 활동을 했기에 디지털에 의해 변화되는 이 사회의 특징에 대해 더 잘 이해를 하였어요. 그리고 이때 저를 지도해준 교수님이 또한 목사님이시기도 했는데 그분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취업을 해서는 홍보, 교육, 쇼핑, 방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힘쓰며 또 주위에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많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보며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한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 세 가지는 배움, 연구, 프로젝트 경험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취업을 한 후 맨 처음 기획자로 일하면서 기획을 더 잘하기 위한 배움을 얻었어요. 이때 한 강사분이 추천해주신 100권의 비즈니스 도서가 있었는데요. 이때 추천받은 책을 주제를 분류해 살펴보면 미래 예측, 경제 경영, 마케팅, 또 업무 스킬, 자기 경영, 심리학을 주제로 한 도서들이 있습니다. 이 도서들 말고도 이제까지 약 1700권 정도의 비즈니스 책을 읽었는데요. 읽고 난 뒤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들을 봐보면요. 우선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와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창 이 신입사원으로 일하며 공부를 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쳐서 읽는 책의 양이 평균 12권 정도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그만큼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고 싶은 욕심이 컸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책만 읽으니까 제 스스로가 이 쌓이는 지식들을 감당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서 책의 내용을 막 정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책의 내용을 소화하고 더 잘 잠을 자기 위해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권의 책을 요약하진 않았고요. 주제별로 묶어 여러 책의 내용을 한 문서에 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이와 비슷하게 이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도 여러 책을 읽고 또 요약 정리를 하였고요. 경영과 관련해 읽은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경영학과 관련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분이 이 피터 드러커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 교수님이 쓴 책 또한 여러 권을 읽고 요약 정리를 하였어요. 이렇게 책을 읽은 뒤 사람들에게 더 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같이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외에 자기계발과 관련해 읽은 책들, 성과를 내 일을 하는 방법과 관련한 책들,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의 특징에 관해 알 수 있는 책들도 꾸준히 읽었습니다. 마케팅 분야와 관련해 또 읽은 책들이고요. 경영과 관련해 읽은 책들, 마지막으로 사업가가 되니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을 주제로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을 꾸준히 읽고 있고 운영 중인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계속 책을 읽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관련해 두 번째로 저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 인연을 맺은 적이 많아요. 영어를 배울 때, 출장을 갔을 때, 제 개인 사업을 위해, 봉사활동을 위해, 또 가족여행 등으로
해외를 갔던 이유와 목적은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영어를 위해 방문한 이 미국 펜실베니아와 필리핀에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분을 만났고 또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보여드리는 국가들 또한 여러 이유로 방문을 했었어요. 두 번째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주제는 연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문서에는 온라인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문서를 직장에서 이 대리 직급으로 일할 때 만들었었어요. 온라인 서비스를 잘 만들기 위해 깊게 고민을 했던 주제로 주로 인터넷 안에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그 안에서 하는지를 생각했었어요.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잘 조합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기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원한다면 그 일을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일을 잘함에 필요한 개념을 배우거나 연구하는 과정을 가지길 바래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들이 인정하는 품질로 일을 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전문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풍부한 이 프로젝트 경험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한 회사에서 일한 경험 중 제가 하나 나누고 싶은 일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 YBM 셋업하면서 일할 때 보통 모스라고 불리는 컴퓨터 자격증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을 했어요. 이때도 안정적으로 교육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이 관리자 사이트를 개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경험이 쌓이는 과정 속에 자연스레 자신의 일을 잘하는 전문가로 성장을 해요. 마지막으로 배움의 주제에 있어 제가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은 또한 신앙이었는데요. 이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이라는 책이 출간되는데 힘을 보탰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PPT를 만들었고요. 더불어 홈페이지를 만들고 유튜브를 개설해 사람들이 더 잘 교회를 알고 또한 신앙에 대한 배움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이 기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저희 집에 좀 힘든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팠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증상들이 끝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증상들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을 가지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난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기존 회사 생활로는 제가 바라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더하며 전문가로 활동하는 상황을 가지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IT 산업이 가진 특징 때문인데요. 보통의 경우 컴퓨터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공짜로 이용을 하려 합니다. 또 이용을 한다 해도 지불하고 싶은 가격이 낮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이 만든 인터넷 서비스는 쉽게 모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경쟁이 금방 치열해지는데요. 그렇게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는 잘 자라게 해야 할 일이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 뒤에 대가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에 대해 안내를 드리는 상황에서 기획자와 디자이너, 개발자가 한 일에 대한 수고로 받아야 하는 비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경우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일하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또 생명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이루고자 저는 직장인에서 사업가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